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희 채널의 성격상 속보를 자주 다루진 않지만 오늘은 워낙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 5월 24일 목요일 새벽 5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될 텐데요. 굉장히 친절하게도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두 분이 콕 집어서 미국 시간 5월 23일 오후 4시경에 SEC가 이더리움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하니까 이 시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발주나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올해 1월 10일자로 승인했을 때 시간이 오후 3시 45분쯤이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제 문을 닫고 또 공공기관 퇴근 시간인 6시 전에 그 사이 즈음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있잖아요. 여기 세이파트. 그의 말에 동의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리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는 발표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공공기관 퇴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목요일 새벽 5시에서 정말 늦어도 아침 7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는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 여부가 발표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이파트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덧붙였네요. 어쩌면 누군가 SEC 계정을 해킹해서 오후 2시쯤에 승인 거부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예전에 그 SEC가 트위터 계정 관리 못해서 해킹돼서 오보 한번 났었잖아요. 비트코인 ETF 승인됐다고 하면서요. 관리 잘하라고 약간 조롱하는 멘트도 빠지지 않고 있네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시간까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할까요? 물론 SAC나 여러 직원들을 알고 있다든지 고위 공무원을 알고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요. SEC보다 훨씬 중요한 이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누굴까요? 잊고 계시겠지만 블랙락입니다. 보안 요청 19B 다시 서류에 대한 보안 요청을 지금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제출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이 제출한 것도 긍정적인 뉴스지만 저는 그냥 이 친구 하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락이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기다렸더니 5월 20일 2일자 23시경에 블랙락 역시 아마 스테이킹 기능 뺐겠죠.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 ETF 서류를 보완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됐구나. 이제는 됐다. 근데 19B-4에 대한 승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S-1도 승인은 하겠지만 요거는 조금 SEC가 밀당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뉴스로 잊고 지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SEC가 컨센시스 고소하고 유니스왑 고소하고 이더리움 재단 털고 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최근 1년에서 2년간은 이 핑크형, 레리 핑크 회장이 언행일치 굉장히 일관된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우리 편이어서 망정이지 반대로 생각하면 과거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그 ETF가 되지 않았던 이유,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런 썸네일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앉아 일어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게리 겐슬러 갑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요. 일어서 하면 일어서야 되는 참 슬픈 갑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얘기 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7월 6일자로 해서요. 레리핑크 회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자신한다. 자신만만한 모습.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요. 작년 6월 6일자로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를 하니까요. 중국계 때려잡는구나 하면서 레리핑크 회장이 그로부터 한 2주 뒤쯤에, 그러니까 한 6월 20일경에 작년에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SEC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로부터 아직 2주 정도 지난, 그러니까 지금 SEC는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점에서 레리핑크가 우리는 자신한다. 576개 중에 575개 ETF 승인 받았는데 니네가 안 하고 버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의 자존심을 어찌 보면 긁는 이런 자신만만한 발표를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24년도 3월 말에 폭스뉴스에 나와서요. 여기 보시면 웬만한 지성인들이 사실 다 비트코인 회의론자잖아요. 이 뉴스 앵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레리 핑크를 공격하고 이 친구가 우리를 위해 막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친구가 묻습니다. 아나운서가 이 이더리움이 증권이어도 이더리움 ETF 될 것 같으냐 하니까 브레이핑크가 I think so. 된다. 이런 식으로 증권이든지 아닌지 상관없다. 사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말만 했었나요? 아닙니다. 행동도 했었어요. 사실 이더리움 ETF 뉴스에 약간 묻힌 감이 있지만 사실 5월 23일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뭐 기관, 뭐 개인, 기업 다 합쳐서요. 블랙락이 드디어 세계 1위 기관을 타이틀을 그레이스케일로부터 뺏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9일에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개수를 블랙락이 이미 따라잡은 바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친구들이 이상한 겁니다. 이 자산운용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자체가 이상한 거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이제 제꼈었고 이제 장사꾼들 중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작년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다. 작년 3월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만들면 이더리움 ETF 할 것이다. 이견이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는 자산 토큰화를 위한 디딤돌이다. RWA가 사실은 큰 돈이 되지, 이런 것들은 뭐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사고 팔 수 있다. 근데 그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만한 큰 돈이 되는 시장이 없겠죠. 게다가 미국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국채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국채 여기 위에 올려서 분할로 해서 팔 수가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여기에 올려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 사실 작년 3월부터 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레리핑크 회장의 이 발언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 ETF 물론 좋긴 한데요. 이거는 그냥 단기 호재이자 이벤트일 뿐이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또 간과된 경향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법이 상정이 됐었죠. 그중에서 FIT21이라는 법안, 친암호화폐 법안이 초당적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비트코인이 연말에 15만 불 갈 거였으면요. 이 뉴스 덕분에 20만 불 간다는 뜻이고요. 20만 불 갈 거였으면 25만 불 간다. 지금 고점을요. 최소한 20%, 30%는 더 올려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이 말인즉슨 코인의 적이 지금 연말까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가 정책으로 코인 가즈아를 외치고 있다. 적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랑 게리 겐슬러 둘이 손붙잡고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주가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FI21 법안이 하원은 뭐 한 400 몇 명 되잖아요. 찬성 279표, 반대 136표를 얻었다. 마땅히 반대해야 할 민주당 분들이 이쪽으로 솔랑 넘어가 버렸다. 이제 뭐 대세가 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법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규제 권한을 SEC도 물론 갖고 있지만 CFTC로부터 이제 CFTC에게 새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기관이 이제 두 개가 생겼다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SEC가 굉장히 기분 나쁠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째, 투자 계약의 존재만으로 암호화폐 증권이 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봤나요? 리플이 SEC랑 소송에서 이뤄낸 성과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웬만한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다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 사실이 팩트로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이 법으로 인해서 CFTC가 규제를 할 거고요. 30% 정도는 SEC가 규제를 하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SEC의 덩치가 CFTC보다 뭐 4배, 5배 큽니다. 뭐 직원 수도 훨씬 많고요. 근데 70%를 CFTC가 가져간다. 이 친구가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해야겠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요. 그래서 이 이상한 법 FIT21 이거 반대하겠다. 근데 많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신속하게 이 FYT21 원래 예전 같았으면 거부권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요. 거부권 행사는 안 하겠다. 그러나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 근데 이 수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고객들 보호를 위한 내용이 빠진 것 같다. 그걸 좀 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좀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이 CFTC의 베넘 위원장이 떠올랐습니다. 5월 초쯤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6월에서 정확히는 한 24개월 후에 지금 이 코인이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내가 좀 해보겠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죠. 6개월은 어떤 건가요? 이제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되면 내가 승기를 잡는다. 그리고 만약에 뭐 좀 확률은 낮지만 바이든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한 24개월 후쯤에 게리 겐슬러 이제 떼내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법안과 뭐 블랙락과 여러 가지 정황이 이미 CFTC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연말까지 미국이 국가 정책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코인 하고 싶은 거 막지 않겠다. 적이 다 사라져 버렸다. 굉장히 불리시한 현상.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이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로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거, 뭐 안 팔면 좋은데요. 당장 내가 뭐 돈이 없거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더리움 ETF가 되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팔게 되면 뭘 팔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생각을 제 경우입니다. 물론 정답이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들고 갈 것인가, 팔 것인가? 아마도 판다는 얘기는요. 내가 지금 현금이 조금 부족하거나,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뭐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구분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종자 씨앗. 흔히 농사 지을 때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 봄을 위해 씨 뿌릴 거 남겨둘 거. 근데 이제 우리 코인의 경우는 이게 저는 약 80에서 90%는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 현재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식량, 코인 개수를 얘기합니다. 뭐 금액이나 요거는 한 10에서 정말 많으면 20%, 요걸 구분을 하자. 그래서 구분을 해서요. 만약 미래 종자, 여기에 해당되는 코인이 이제 무엇인가? 저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50% 이상이다. 뭐 돈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비트, 이더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된 알트코인. 저는 업비트 기준으로 뭐 있잖아요.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이런 것들이 제 스테이킹 된 알트코인입니다. 이게 저는 뭐 80, 잘 계산은 안 해봤지만 80%가 넘어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를 다 합쳐보면요. 만약에 이 종자 씨앗에 내가 손을 댄다. 그러면 평생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 미래고, 뭐 은퇴고, 노후 자금이고 다 날아간다. 이거 웬만하면 손 대기가 어렵겠죠. 근데 저의 경우는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식량 뭐가 되느냐? 우리 사실 뭐 알트코인 많이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인공지능이다, RWA다, 게임 쪽이다, 레이어 1이다, 2다, 뭐 리플이다, 수많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수익권이 난다면 소액 현금화하는 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ETF 이더리움이 만약 승인이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동반 상승하는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 이미 뭐 잠깐 오르는 걸 보셨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있을 수 있고요. 이더리움 메인 서비스다. 뭐 리도다오다. 여러 가지, 뭐, 이게 아니라 뭐, 솔라나나 다른 게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동반 상승하는 코인들을 보유했다면, 그리고 이게 수익권이라면, 뭐, 현금화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 현금 포트폴리오도 뭐, 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막 바이더딥 한다고 막 현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동반 상승하는 근데 저는 이더리움은 안 팝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제 개인적인 경우는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을 조금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다 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워낙 높이 걸어둔 한 줌이 안 팔린 게 있어서 요게 이제 조금씩 다시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더리움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런 코인을 뭐 들고 있으면 좀 파는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또는 이런 코인이 아니더라도요. 사실 5월에 많은 또 기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인공지능 또는 RWA 뭐
5월에 인공지능 행사가 너무 많았었죠.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뭐 애플의 뭐 시연회다, 구글이다, 오픈 AI다 정말 많았고 자산 토큰화도 한번 뭐 꿈틀꿈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랜더 코인이라든지 뭐 온도 코인, 체인링크 물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요. 여기 종자 씨앗에는 사실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 미래와 달려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냥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오른다고 해서 뭐 대세에 지장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제 웬만한 코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좀 올랐다. 저는 실제로 뭐 랜도도 조금 팔았고 ENS도 팔았고 이렇게 해서 현금을 한 10% 정도 맞춰 놓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소액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 소고기를 사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요? 소액이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팔아봤자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현재 식량 요거 극단적인 예로 다 팔았다고 해도요. 미래 종자 요거 스테이킹 된 거 그냥 잘 안 보이는 거 다 묶어놨기 때문에요.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근데 이거는 저의 경우죠. 이게 둘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이 종자 씨앗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맡겨 놓은 거고요. 반대로 뭐 리플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 온도 코인이다 이런 게 이제 믿음이 더 많은 분들은요. 이걸 종자 씨앗으로 하셔도 됩니다. 혹자는 뭐 코인 어떤 게 좋아요? 뭐 내 코인 괜찮아요? 뭐 폴리곤 괜찮아요? 막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실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반토막이 나고 종자 씨앗은요 3분의 1 토막 나도요 지킬 수 있는 코인입니다. 나는 뭐 오히려 더 산다. 이런 마인드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남에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는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저의 경우고요. 여기랑 종자랑 현재 식량이 뭐 코인이 바뀔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떨어져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친구들을 종자 씨앗으로 좀 들고 가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오르든 내리든 아까 말씀드린 종자 씨앗은 지키면서 이렇게 갑자기 솟구치는 바나나 존을 좀 기다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분들 아마 계실 수 있겠는데요. 아직 이렇게 바나나처럼 솟구치는 추수의 계절, 가을은 안 왔습니다. 조금 오른다고 대부분 팔아버리거나 또 내 것만 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그래서 전혀 없고요. 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래의 종자 씨앗과 또 현재 먹을 식량을 잘 구분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